서울시가 내건 비전 혹시 아시나요? 바로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도시입니다. 그런데 과연 시각장애인에게도 그럴까요? 오늘 서울시 문화체육시설의 접근성 현실을 아주 샅샅이 파헤친 한 보고서의 데이터를 통해서요. 그 약속과 현실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. 와, 이 한마디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? 보고서에 담긴 실제 경험담인데요. 문화생활 좀 즐겨보려고 큰맘 먹고 나선 시민이 입구에서부터 이런 좌절을 겪어야 했다는 거.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약속과 현실의 거리. 서울시가 한 약속과 시민이 실제로 느끼는 현실, 그 사이에는 과연 얼마나 큰 간극이 있을까요? 이게 바로 그 약속이에요. 2030 서울 플랜에 딱 명시되어 있는 거죠.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도시. 말엔 참 멋지잖아요. 근데 이게 그냥 구호로만 그치면 안 되겠죠. 모든 시민이 정말 아무런 차별 없이 도시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야 진짜 모두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. 과연 문화시설은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요? 저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.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접근성 종합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. 무려 215개 시설을 다룬 방대한 데이터니까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럼 이제부터는 좀 감정적인 부분은 내려놓고 냉정하게 데이터가 뭘 말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보고서에 담긴 숫자들을 보면요. 놀라울 정도로 아주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요. 보세요. 출입구나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물리적 시설의 접근성 충족률은 72%로 그나마 괜찮아 보입니다.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 안내나 지원 체계는 54%로 뚝 떨어지죠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문턱은 넘게 해주는 거예요. 근데 그 안에서는 사실상 알아서 하라는 거죠. 방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. 바로 이런 상황을 이 증언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편의를 위해 도입한 키오스크에 음성 안내나 점자 입력 기능이 없다면 시각장애인에겐 그저 또 하나의 거대한 벽일 뿐이죠. 편하자고 만든 기술이 오히려 더 큰 불편을 만드는 이 역설. 기술의 발전이 모두를 향하지 않을 때 누군가에겐 이게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가 될 수 있다는 거. 이 한마디가 정말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더 깊이 파고들면요. 이 격차가 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. 국립이나 시립처럼 규모가 큰 시설은 90% 수준으로 높은 충족률을 보여요.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가는 국민체육센터나 작은 문화공간 같은 민간 위탁시설은 56%로 이건 거의 처참한 수준이죠. 가장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곳이 사실은 가장 열악하다는 겁니다. 이게 핵심입니다.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? 그 진짜 원인은 뭘까요? 보고서는 단순히 현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점이에요. 법은 허술하고 부서들은 서로 니 탓하고 그러다 보니 예산은 항상 저기 맨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인 거죠. 이건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실패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기는 아직 이릅니다. 다행히도 이 보고서는 문제만 지적하고 끝나지 않거든요.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 희망의 실마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이 숫자 보고 좀 놀라지 않으셨나요? 7억 1천만 원.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.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개선에 필요한 총 비용이 이겁니다. 서울시 1년 예상이 얼만데 이 정도면 아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. 결국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의지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죠. 그럼 이 7억 1천만 원 어디에 가장 먼저 써야 할까요? 이것도 데이터가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. 매표소 음성 안내랑 접근 가능한 키오스크, 미충족률이 무려 100%예요, 100%. 단 한 군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. 점자 안내 책자도 98%가 넘고요. 가장 시급하면서도 또 가장 효과가 클 지점들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. 보고서는 이런 단기 처방에만 머무르지 않아요. 이걸 시작으로 해서 중기적으로는 조례 같은 걸로 아예 시스템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 접근성 문화 2030이라는 큰 그림을 통해 전국적인 표준 모델까지 만들자고 제안합니다.
굉장히 체계적인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마지막으로 만약 이 제안들이 정말로 실현된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?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지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당연히 이 변화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서울시 등록 시각장애인 4만 6천 명. 이분들이 더 이상 차별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게 되는 거죠.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음성 안내, 쉬운 키오스크, 또렷한 동선 표시 이런 것들이 시각장애인에게만 편할까요? 아니죠. 어르신들, 어린아이들, 또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까지 훨씬 더 많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줍니다. 대략 15만 명의 시민이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의 힘입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됩니다.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시설을 편하게 찾게 되니까 연간 이용률이 15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요.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려운 사람 돕는 복지 비용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아주 현명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. 보고서는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걸 요약합니다. 접근성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입니다. 맞습니다. 도와준다는 시혜적인 관점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.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서울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확인했고요. 또 그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. 이제 공은 서울시에게 넘어갔죠. 과연 서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킨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고 진정 모두를 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